안녕하세요. 김거희TV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했어요. 이 내용을 여러분들께 간략히 소개를 드리면서 제 논평도 곁들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특정인에 휘둘리면 총선에서 재앙이 온다. 희생이 있어야 공천 드라마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입니다. 동아일보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인터뷰를 한 거예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보수 정당 역사상 첫 여성 원내대표였다. 지난 1년 돌아보니까 어떤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나 원내대표가 그야말로 끝없는 긴장의 1년이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분노를 담아내야 되는 야당 원내대표로서 굉장히 힘들었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솔직히 민주당은 야당에 너무 내놓은 게 없다. 그럼에도 야당답다는 자리매김은 그래도 확실히 한 1년이었다고 스스로 자평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원내대표 재신임을 묻겠다고 했는데 나경원이 스스로 원내대표 재신임을 묻겠다. 6개월 더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황교안 당대표가 사실상 거절했다.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때 나 원내대표의 얘기가 좀 재밌습니다. 당의 미래를 위해 내가 스스로 그만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황교안 당대표가 임기 연장을 막은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내가 결단해서 그만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이해해달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재신임 불가 결정을 내린 다음에 황교안 당대표가 최고위를 열어서 나경원 원내대표의 재신임을 막았어요. 재신임 불가 결정을 내렸어요. 최고위에서. 그런데 이것을 보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어떻게 할지 다음날 새벽 1시까지 통화를 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임기 재신임과 관련된 당규 해석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나경원은 의원총회에서 재신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당연히 맞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판사 출신인 나경원, 법조인이잖아요. 나경원이 볼 때도 야, 이거는 최고위에서 당대표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야. 원내대표 재신임 여부는 이것은 의원총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맞아. 이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어. 그러나 결국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풀어가느냐의 문제인데 당을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승적 결단을 내가 내린 것이다. 황교안 당대표한테 잘린 게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그만둔 거야. 이것은 정말 부당했기 때문에 내가 거부할 수도 있었어. 그러나 자신이 고심을 하던 끝에 내가 스스로 물러난 것이다. 그만둔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패스트트랙 법안을 풀지 못하고 떠났는데 민주당과 협상 여지는 없는 건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선거제 개정안, 공수처 설치 법안은 둘 다 악법이라고 봐야 된다. 여야 간의 흥정이나 딜의 대상이 아니다. 공수처가 있었다면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이 세상에 드러났겠는가? 공수처가 만약에 있었다면 지금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는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저는 봅니다. 공수처가 있었어도 부정선거 사건은 드러났습니다. 왜? 그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피해자가 있고 이게 무혐의로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열심히 여기저기서 이것을 알리고 다녔기 때문에 알려진 것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엄연히 있어요. 나 정말 부당한 수사로 피해받았어. 누군가가 청와대가 나의 선거를 망쳐놨어. 이렇게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열심히 다닌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있었던 거랑 없었던 거랑 그렇게 저는 큰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부정선거 사건을 보건대 이게 뭐예요? 자기 사람들 시켜갖고 부정선거를 저지른 거 아니겠습니까? 공수처가 없이도 문재인 정권은 할 거 다 해요. 이미 이게 그 증거예요.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 이 사건만 보더라도 공수처가 없이도 마치 공수처가 이미 있는 것처럼 할 건 다 한다. 그러나 이것을 좀 더 견고하기 위한 방법일 뿐이지 이미 공수처 없이도 문재인 정권은 할 거 다 했다. 온갖 부정, 비리, 지금 부정선거 할 건 다 했다. 오히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공수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부정선거 사건은 세상에 드러났을 것이다. 엄연히 피해자가 있고 무혐의가 나왔기 때문에 세상에 알려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나경원 원내대표는 아니라고 보는 것 같아요.
이번 20대 국회를 보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미래가 보인다. 지금 봐봐라. 지금 20대 국회를 봐라. 민주당은 군소 야당과 합의를 해서 하고자 하는 법을 다 밀어붙인다. 지금도 민주당이 2중대, 3중대, 4중대 세워갖고 모든 법을 다 밀어붙이고 있어. 이미. 그런데 연동형 비례제까지도 되면은 여기에 더 큰 힘을 실어주는 거 아니겠는가. 다당제는 결국 제왕적 대통령제 권한을 강화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년 총선 공천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는데 일단 총선 기획단에서 물갈이 50% 목표를 발표했다. 당 쇄신 방향은 어떠해야 되는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공천에서 몇 프로를 물갈이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은 희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공천 과정에서 국민을 감동시킬 희생이 나와야 된다. 특히 의정 활동을 오래 한 분들이 헌신을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김무성 의원 이 정도 말고 없어요. 다선 의원들 중에서는 이렇게 자기 희생을 해가면서 불출마 선언을 한 사람이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나경원 원내대표는 의정 활동을 오래 한 분이 헌신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7대 공천 때는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불출마 선언을 했었다. 공천은 드라마다. 누굴 자르고 영입하는 게 미묘하게 기획이 있어야 된다. 특정인이 본인 사람을 전부 심겠다는 욕심을 갖는다면 재앙이 될 것이다. 특정인, 누구를 말할까요? 황교안 당대표를 말하는 거겠죠. 당대표 본인 한 사람을 위해서 공천을 하게 되면 이 총선은 재앙이 될 것이다. 이 총선은 말아먹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인 거죠. 보수 통합에 있어서는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 안철수 전 의원까지 같이 가야 된다 하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 이렇게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황교안 당대표라고 지칭은 하지 않았지만 특정인이 당대표 말고는 없지 않습니까? 결국엔 나경원 원내대표도 약간 일종의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황교안이 본인의 사람을 전부 심겠다는 욕심을 갖게 되면 이 당은 망하게 될 것이다. 재앙이 될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어필을 했습니다. 저도 사실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친박만으로 선거를 치른다. 이길 수 있겠습니까? 비박만으로 선거를 치른다. 이길 수 있겠습니까? 둘 다 안 되겠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을 겁니다. 지난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왜 이명박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나? 박근혜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나? 생각을 해보세요. 계파들이, 물론 계파는 있지만 이 계파들이 어쨌든 하나로 모여서 뭉쳐서 싸웠기 때문입니다. 친박, 비박이 하나로 뭉쳐서 선거를 치렀을 땐 우파가 이겼다. 말하자면, 반대로 말하면 친박만으로는 선거를 못 이긴다. 비박만으로도 선거를 못 이긴다. 이런 거예요. 이것은 아마 황교안 당대표도 알고 있을 것이다. 황교안 당대표가 만약에 이번 공천을 친박이나 친황으로만 공천을 준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저는 황교안 당대표는 이번 총선 이길 생각 없구나. 이렇게 봐야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 당 지도부나 이런 거는 친박, 친황으로 꾸려놨으되 실질적인 공천을 볼 때 친박도 적당히 날리고 비박도 적당히 날리고 정말 공정하게 해서 정말 친박이나 비박이나 똘똘 뭉쳐서 총선을 나가게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정말 황교안은 총선을 이길 작정을 하고 뛰어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번 공천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떤 식으로 공천을 하는가. 자기 사람 심는 걸로만 가면 이 사람은 총선 이길 생각이 없는 거예요. 대권에만 욕심이 있는 사람인 거고 만약에 정말 공정하게 해서 누구나 인정할 만한 공천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 황교안 당대표는 정말 진심으로 나라를 위해서 총선을 이기기 위해서 나온 것이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당연히 총선을 이길 수 있겠죠. 압승을 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공을 등에 업고 황교안 당대표가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황교안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최근에는 꽤 있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예요. 절실해 보여요. 황교안은.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정치인들보다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가장 절실해 보입니다. 황교안 당대표는
정말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고 목숨까지 걸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절실해 보인다. 정말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하는 것 같다. 내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어. 이런 절실함이 있어야 대통령이 된다. 그런데 황교안 당대표에게는 그런 절실함이 느껴진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절실함 덕분에 이 절실함이 가장 큰 무기다. 황교안의 가장 큰 무기는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그 꿈, 절실함, 이것이 가장 큰 무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른 대권 후보들이 있어요. 그 분들도 황교안의 이 절실함을 본받을 필요가 있다. 정말 절실해야, 내가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절실해야, 그래야 대통령이 자기에게 오는 것이다. 이것만은 누구라도 황교안 당대표를 본받아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떻든 이렇게 나경원 원내대표의 임기는 끝이 나고 있습니다. 정말 분란이 일어나지 않게 여기서 이게 뭐야 하면서 항의를 하면서 당대표 결정은 말이 안 된다. 의원총회에서 결정할 것을 왜 최고위에서 결정하느냐, 이런 식으로 분란을 일으켰다고 하면은 정말 당이 시끄러웠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대등적인 결정으로 본인이 임기 연장하는 것을 포기를 함으로써, 나경원 원내대표의 말을 인용하자면 대등적 결단으로 자신이 원내대표 임기 연장을 포기함으로써 그래도 분란이 없이 가게 되었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유정의 미를 거둬주셔서 제가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나경원 원내대표의 여러 점을 지적도 하고 비판도 했었지만 다 당을 위하고 나라를 위한 그런 저희 충정 어린 쓴소리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하셨고 앞으로도 더 좋은 활약, 원내대표에서 물러났다고 해서 정치를 떠나는 거 아니니까 지금 이후에도 어느 위치에서든 최선을 다해서 이 나라를 위하고 당을 위하는 그런 희생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